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쇼핑 매출액이 오프라인을 넘어서면서 배달 대행 등 관련 노동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직에 해당하는데요. 이들은 실업급여 등 사회 안전망 바깥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관련 대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감을 구하고 건당 보수를 받는 플랫폼 노동자들. 만약 일거리가 계속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사회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더 많은 노동자를 사회보장제도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하는 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후 노동계는 물론 언론에도 21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할 과제라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노동의 시간입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 같은 것들이 좀 개정돼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문화예술인들, 플랫폼 노동자들 등등을 포함하는. 그런데 이런 목소리가 최근 갑작스럽게 나온 건 아닙니다. 이미 지난 2018년 민주당은 플랫폼 노동자는 물론 예술인 등으로 사회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시에는 야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지만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된 21대 국회에서는 추진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에서는 더 나아가 영세 자영업자 등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요구하는 상황. 최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국민 고용보험을 코로나 사태 이후의 과제로 꼽으면서 관심이 모아졌는데 민주당은 아직 조심스럽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국민 고용보험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제도의 설계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 역시 재원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과제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플랫폼 노동자는 급증하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제도는 사회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를 시작으로 아직 사각지대에 머무는 노동자들을 사회 안전망으로 포용할 수 있는 길이 차츰 넓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김대근입니다.